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요 책, 벤자민 프랭클린 10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내용을 잠깐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키머시라는 인쇄업자의 밑에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키머라는 이 사장이 이제 의리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의 기술만 쪽쪽 이제 빨아먹고 언제든 내칠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 인쇄소의 같은 직원인 메러더스라는 사람과 뜻을 모아서 창업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창업 과정에서 돈이 모자랐는데 누군가가 빌려주게 되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다행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벤자민 프랭클린은 누군가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장은 이제 성공의 조짐이라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창업을 한 이후에, 인쇄소 창업을 한 이후에 겪는 어려움과 극복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좀 긴 장인데 나눠서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뮤얼 미클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노신사인데 이 사람이 대단한 비관론자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신사이고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온유한 성품이긴 했지만 비관론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은 이제 필라델피아가 당시만 해도 굉장히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활동했던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는 가능성이 없고 인구가 잘 유입되지 않을 것이고 월세만 오를 것이고 등등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를 그럴싸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지금 자서전을 쓰는 거니까 회상을 하기를,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창업하기 1년 전에 이런 말을 했으면 내가 도저히 창업을 도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사람 말이 너무 그럴싸해서 이제 듣다 보면 우울증에 걸릴 정도까지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계속 이제 미국에 이민자가 유입이 됐죠. 그래서 이제 집값은 계속 오르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뒤늦게 집을 사게 돼서 5배나 이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간신히 집을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관적인 자세가 좋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근데 이제 조금 추가 여담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이랑 제 나름대로 어떤 식견으로 이제 나눠본다면, 전반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죠. 화폐를 계속 발행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집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폭락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집을 사둔 사람은 폭락이 되든 좀 오르든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역사적으로 물건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승리를 한 것이 맞아요.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경제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공황이 났을 때도 어쨌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집이 나중에 다시 값이 오르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죠. 다른 가치들은 폭락하고 지폐는 휴지 조각이 됐지만. 근데 이제 이 폭락이 이제 좀 주는 어떤 두려운 건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들에게 이제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도 어쨌든 폭락을 하는 시점이 생기는데, 적어도 최소한 이제 3, 40년의 어떤 경제의 큰 주기의 사이클이 있고, 그 안에 대공황이나 아니면 어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든가 이런 것처럼 큰 충격을 주는 경제 어떤 사건들이 터지는데, 이때 이제 몇 년간은 분명히 부동산 침체기가 오고 값이 훅 빠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이 순간 동안에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 너무 대출을 심하게 받아서 집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락론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완전 틀린 것은 아닌 것은 이제 자신이 각각 듣는 사람들의 입장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여기서부터 이제 대단히 중요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이제 정토라고 하는 비밀 결사라는 뜻이에요. 이제 토론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고드프리라는 수학자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너무 비판적이고 어둡고 우울한 말을 많이 해서 결국 나중에 쫓겨납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책을 많이 읽고 똑똑한 지식인들이 많이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역시 독서를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했던 것이죠.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벤자민 프랭클린은 뭐 이제 젊은 나이 막 대학교를 나오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평생 꾸준히 독서를 하고 글을 쓴 사람이었다. 그래서 지식인들과 대화가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결사 모임, 정토라는 이 모임 속에서 지식인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출판사에 나중에 신문을 내게 되는데요. 이 신문에 지식인들의 어떤 식견이 담긴 어떤 더 정교한 기사를 쓸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성공의 발판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지역의 지식인들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향력이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또 인맥으로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모임 안에 뭐 윌리엄 콜먼을 가장 칭찬을 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 이 사람은 나중에 판사가 되는 사람인데 엄격함과 자상감과 지혜로움 여러 가지가 동시에 다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나와 40년간 이제 친분을 유지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정토라는 모임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근데 또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인쇄소가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까지 차리게 되니까 인쇄소가 3개가 된 겁니까? 뭐 브래드퍼드 이제 그 인쇄소가 있었고, 키머 인쇄소가 있었고, 이제 그 벤자민 프랭클린 인쇄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저 사람까지 인쇄소를 하기에는 우리 도시가 너무 작다. 저거는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막 도중에 뭐 활자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 막 이게 다 흐트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막 이제 일이 실수도 벌어지고 뭐 기계가 망가지는 일도 발생하고 하면서 힘든 어떤 역경이 있었는데 밤을 새서라도 기어이 이것을 그날 다 해내면서 마침내는 견뎌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점점 다른 오히려 그 두 신문사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인쇄소만큼 그렇게 부지런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이런 벤자민 프랭클린의 모습과 이제 근면 성실함을 보고 저 사람이 성공할 것 같다라는 어떤 이제 예감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 그 메러더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동업을 했는데, 이제 같이 나와서 동업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돈을 대주기로 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근데 그 대준 돈이 문제는 외상이었습니다. 외상. 그래서 이게 갑자기 다 갚지 못할 만큼의 금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순식간에 자신은 그 일을 몰랐기 때문에 동업자이기도 했고 해서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근데 보석금을 일단 내고 풀려났는데 이 금액을 다 갚으려면 기계를 다 팔아야 돼요. 팔게 되면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건 모든 게 없어지면서 인쇄소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때 이 지역에 어느 정도 금전적 여유가 있던 귀족 계층의 두 젊은이가 나타나서 이제 부유층의 자제인 거죠. 그래서 나타나서 벤자민 프랭클린의 근면 성실함을 보고 자네는 꼭 성공을 할 것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근면 성실함이 곧 그 이제 일종의 신용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돈을 대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충고를 했대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키머 인쇄소에서 나올 때 그 메러더스라는 사람과 같이 나오는데, 이 메러더스라는 사람이 마음씨는 좋았는데 자꾸 술을 마시고 일을 좀 대충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꿔주던 두 사람이 저 메러더스라는 사람 때문에 인쇄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네. 저 사람 어떻게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네. 이런 얘기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려울 때 그래도 어쨌든 함께 해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함부로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다가 고민하던 중에 메러더스에게 인쇄소를 열심히 일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자네 무슨 고민이 있는가, 혹은 나한테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가 라고 이제 반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러더스가 그런 건 아니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조용히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왠지 자네는 인쇄소 일이 맞지 않는 것 같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신기하게 일이 좀 잘 풀리기 시작을 하는 것인데, 이 메러더스가 그런 것 같기는 하네. 나는 농사가 체질인 것 같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운을 띄니까 이제 어떤 통하는 어떤 조건이 생기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인쇄소를 혼자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자네가 나한테 어떤 조건을 요구하게, 그리고 자네는 그냥 농부 일을 하게 라고 하니까 이 메러더스가 고민 끝에 아버지가 지은 빚,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은 빚을 다 갚아주고 추가로 30파운드를 주면 나는 이제 농장을 사서 거기서 농부 생활을 하겠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친구들에게 받은 그 돈으로 이걸 다 갚고 메로도스에게 돈까지 줘서 메로도스는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이제 농부 일을 하게 되고요. 그 농부 일에 정말 탁월한 재능을 보여서 편지까지 써서 낸 그 글을, 그러니까 농사를 이렇게 하면 잘 지을 수 있다는 글을 벤자민 프랭클린이 나중에 이제 신문에 실었다라고 합니다. 신문에 실었더니 이게 대박이 나서 이제 빅히트를 또 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또 이 신문을 내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키머시의 인쇄소에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웹. 이 사람이 키머시의 인쇄소가 너무 이제 사람을 막대하니까 벤자민 프랭클린한테 막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 인쇄소에 저를 받아주세요라고 하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받아줄 여건이 아닌데 미래를 생각해서 받아줬다고 합니다. 이거 자기 자신이 실수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고 나서 아직 신문을 내기 전이었는데 신문을 낼 거다라는 그 비밀을 이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웹이 쪼르르 키머시한테 다시 돌아가서 벤자민 프랭클린 신문을 낼 계획입니다라고 하니까 그 지역에는 브래드퍼드 인쇄소만 신문을 내고 있었고 키머시는 아직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벤자민 프랭클린 신문을 내겠다라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에 이 키머시도 갑자기 신문을 먼저 벤자민 프랭클린에 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굉장히 당혹하는 중에 이때 지혜를 발휘합니다. 브래드퍼드 신문사에 자신의 이제 글을 잘 썼다라고 했잖아요. 기사글을 보내면서 이제 그 키머시가 내는 신문이 형편없다라는 소문이 나게끔 은연중에 이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어떤 그 기사글을 계속 새벽에 거기다 꽂아뒀다고 합니다. 문틈에. 그랬더니 이 브래드퍼드의 이 신문사의 신문 판매 부수가 올라가면서 키머시의 그 신문은 이제 평판이 떨어지게 되고요. 오히려 그 신문 그 사업을 이제 저가에 이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을 팔아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지혜를 발휘를 해서 이제 신문업까지도 발휘를 하게 되고 이 지역에서 가장 글을 쓰고 지식인층 또 모임도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이 모임들까지 얻은 그 지식까지 다 합쳐서 가장 탁월한 신문을 내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성공의 길을 서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